정말 한국 무시하나? 오른쪽 화살표, 업로드 중단한 스퍼스코리아, 토트넘. 선 향한 인종차별 이후 한 계정만, 침묵 유지. 토트넘의 대처는 침묵이 최선이었을까? 토트넘 공식 계정 중 한국 계정만 인종차별 사건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토트넘은 최근 선수단 내에서 발생한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려 그 대상이 주장 손흥민이었으며 손흥민을 인종차별 발언으로 괴롭힌 사람은 절친한 동료 벤탄쿠르였기에 파장이 컸다. 그간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임에도 꾸준히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지난 2022-2023 시즌에도 3차례나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됐었다. 일부 원정 팬들이 그를 향해 양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인종차별 행위를 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문제가 더 심각했다. 팀 동료인 벤탄쿠르의 발언이었고 동료로서 주장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팬들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포를라 가미세타에 출연해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질문에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은 어떤가? 손흥민과 그의 사촌은 똑같이 생겼다 라며 전형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팬들은 토트넘과 벤탄쿠르의 SNS를 통해 항의 의견을 남겼고 벤탄쿠르는 논란 이후 짧은 SNS 사과문을 24시간 동안 올렸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손흥민도 침묵을 지켰다. 손흥민은 상황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인 17일 SNS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공유하기만 했다. 해당 사진은 지인이 공유한 사진을 재공유한 사진으로 반바지 차림에 휴식을 취하는 손흥민의 모습이었다. 개인적인 코멘트는 없었으며 최근 휴식을 취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쉬고 있는 일상을 차분하게 공개했다. 문제는 두 선수의 소속 구단인 토트넘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트넘은 해당 사건 이후 인종차별 사건을 홈페이지나 구단 SNS를 통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차기 시즌 일정, 코파 아메리카와 유로 2024에 참가한 선수들의 근황들을 업로드하고 있다. 이전까지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에 단호히 대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토트넘 유력 기자 폴 오키프는 토트넘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점에 대해 모두가 휴가를 떠난 상황이라 그렇다. 그들이 돌아와도 이에 대해 발표할지는 의문이다라며 토트넘이 현재 직원들의 휴가로 인해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후 토트넘이 아시아 팬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사진이 포함된 차기 시즌 일정 사진들을 올리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팬들의 불만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토트넘 계정이 계속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토트넘에서 관리하는 토트넘 호스퍼 코리아 X, 과거 트위터 계정은 논란이 커졌던 16일 이후 업로드가 끊겼다. 토트넘에서 관리하는 아시아 계정 중 16일 이후 업로드가 없는 계정은 토트넘 코리아 계정뿐이다. 다른 계정에는 모두 차기 시즌 경기 일정 등 모든 게시물들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대처가 지나친 분노로 인한 일시 중단인지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점은 토트넘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꾸준히 무대응 전략을 고수 중이라는 것이었다. 토트넘의 무대응이 길어질수록 한국 팬들과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을 넘는 분노까지 나오며 다른 팬들까지도 지치게 하고 있다. 아시아 투어, 한국 방문까지 앞둔 토트넘이 일정을 문제없이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후 확실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을 전망이다. 2. 1700억 사우디 거절, 손흥민의 대가가 겨우 1년 연장, 토트넘 역사상 최고 대우 이대로 물거품. 손흥민은 천문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오퍼를 거절했지만 토트넘은 이에 대한 보답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손흥민은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오일머니를 앞세워 슈퍼스타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손흥민까지 유혹했다. 사우디의 알-이티하드가 연봉으로만 2,550만 파운드, 약 44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밀었다.
30대 진입한 손흥민에게 4년 계약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손흥민이 알 이티하드와 계약하는 순간 만질 수 있는 돈은 무려 1억 파운드, 약 1753억 원가 넘어갔다.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지급하는 연봉은 988만 파운드, 약 173억 원로 알려졌다. 알 이티하드가 제시한 액수는 지금 받고 있는 액수의 2.5배가 넘었다. 손흥민이 축구화를 벗기 전에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였다. 사우디가 보내는 돈의 유혹에 넘어간 선수들도 많다. 사우디로의 이적이 옳고 나쁘고의 관점이 아니다. 그만큼 사우디가 보내는 유혹이 강력하다. 오죽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케빈 더 브라위너마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인정했을까? 축구 선수들의 수명은 짧다.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은퇴 후가 편하다. 명예가 아닌 돈을 택한 선수들을 무작정 욕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손흥민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했다. 전 아직 그곳 사우디에 갈 준비가 안 됐다. 성룡이 형이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었냐? 대한민국의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아직도 EPL에서 해야 할 숙제도 많다. 토트넘 팬들은 좋아하실 것 같다. 며 돈의 유혹에 넘어갈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정말 팬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2022에서 2023 시즌 다소 부진했던 EPL 득점왕의 모습은 완벽하게 사라졌고 제대로 된 손흥민을 선사했다.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EPL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 토트넘 입단 후 득점왕 시즌을 제외하고는 제일 뛰어난 기록이었다. 그 사이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도 조금씩 흘러나왔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서 활동하며 토트넘 내부 정보에 능통한 피터 오루크는 지난 5월 토트넘은 시즌이 끝나면 주장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 측과 회담을 가졌고 모든 당사자들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루크는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재계약은 클럽에 대한 손흥민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거대한 패키지가 될 것이다. 토트넘이 수년 동안 대단한 활약을 선보인 손흥민을 장기 계약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팀 관점에서 엄청난 보너스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7월이면 32살이 되는 손흥민은 본질적으로 그의 남은 경력 또는 적어도 전성기의 남은 기간을 토트넘에 머무르는데 전념하게 될 것이다며 역대급 재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토트넘 역사상 최고 대우는 해리 케인과 탕기 은돔벨레가 받았던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5천만 원,다. 손흥민은 이보다 약간 낮은 19만 파운드, 약 3억 3,300만 원을 주급으로 수령하고 있다. 손흥민이 2021년에 재계약을 체결했기에 이번에 재계약에 합의하면 구단 역대 최고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해지는 수순이었다. 현재 EPL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대우로 본다면 리그 최상위권이 아니다. 연봉 규모 면에서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과 실력을 본다면 더 높은 대우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시즌 막판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조항 발동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토트넘 출신 수비수인 앨런 허튼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구단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연장 조항을 넣은 것 같다. 토트넘은 그 조항을 100% 선택할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대단한 선수지만 조항이 발동되면 2시즌이 주어질 것이다. 그 안에 어떤 선수가 손흥민을 대체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통해 가치 있는 이적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하는 방향성까지도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단에서 레전드 대우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손흥민급의 선수에게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허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2년 동안 손흥민이 앞으로 보내는 동안에도 겨우 EPL 32급의 연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짠돌이 토트넘이라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계약 연장을 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토트넘은 케인이 팀을 떠나려고 했을 때 EPL 역대 최고 대우인 40만 파운드, 약 7억 원을 제시해 케인을 붙잡으려고 했다. 토트넘은 주급 체계가 완벽에 가깝게 관리되고 있는 팀이며 코로나19가 끝난 후 수입도 대폭 상승해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다. 손흥민에게 더 좋은 대우를 제안하면서 재계약할 정도의 돈은 충분히 있다. 3. 안 풀리는 집안, 잉글랜드. 이번엔 포든이 긴급 귀국 오른쪽 화살표 16강 출전 불투명. 이유는 셋째 출산. 생각지도 못한 변수까지 발생했다. 필 포든, 24, 맨체스터 시티, 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도중 자리를 비우게 됐다. 영국, BBC는 27일, 이하 한국 시간, 잉글랜드 미드필더 포든은 셋째 아이 출산으로 독일에 차려진 잉글랜드 대표팀 캠프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라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포든이 긴급한 가족 문제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귀국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진 않았다. 그저 포든의 대표팀 이탈이 일시적이라는 설명만 있었다. 포든이 잠시 대표팀을 떠난 이유는 바로 셋째 출산. 그와 사실혼 관계인 레베카 쿡은 지난 4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든과 쿡은 5살짜리 아들 로니와 2살짜리 딸 트로에 이어 또 한 명이 아이를 만나기 직전인 상황. 잉글랜드 선수가 가족 문제로 대회를 이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라힘 스털링이 긴급하게 귀국한 일이 있었다. 당시 사유는 집에 침입한 강도 사건. 다행히 스털링은 큰 문제 없이 프랑스와 8강전에 맞춰 복귀했고 교체 선수로 경기장을 누비기도 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포든 역시 빠르게 돌아오길 기대하는 중이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그는 내달 1일 열리는 슬로바키아와 16강전에 맞춰 독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든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중용을 받고 있는 핵심 자원이다. 그는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리그 35경기에서 19골 8도움으로 펄펄 날며 케빈 더 브라위너의 부상 공백을 훌륭히 메웠다. 상복도 따라왔다. 맨시티는 포든의 활약에 힘입어 프리미어리그 최초 4연패를 달성했다. 포든도 시즌이 끝난 뒤 생애 처음으로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포든은 이번 유로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며 잉글랜드 공격을 이끌고 있다. 맨시티에선 주로 우측과 중앙을 오갔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 밑에선 왼쪽에 배치되는 중이다.